네,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 옥길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4년차 체육교사 권영호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정이 많이 밀렸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함성소리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체육 수업 이야기라고 해서 조금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좀 즐거운 그런 함성소리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이 사진은 저희가 체육 시간에 학생들한테 과거의 체육 수업에 대해서 경험을 쓰는 그런 란이 있었어요. 근데 여학생이 쓴 글인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피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팀을 정할 때 항상 마지막으로 남았다. 그것도 처음에야 상처였지만 계속 마지막으로 남다 보니 점점 무뎌져 당연한 일이 되었다. 두 번째도 초등학교 때 일인데 항상 선생님께서는 키순으로 짝을 맞춰주셨다. 나는 체육을 못하고 나한테 짜증난 짝은 나를 항상 버리고 나는 혼자 남겨지는 일이 많았다. 선생님께서도 체육에 관해 잘 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나는 그냥 혼자가 되었다. 이거를 읽는데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되게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체육에 관해 잘 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되었다 이렇게 썼는데 내가 잘 모르면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엔 내가 전달하는 어떤 그런 질을 결정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좀 얻게 되었던 계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생들이 제 수업 시간에 조금 정서적으로 안전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학기 초에 체육쌤에게 바라는 것들을 한번 써보세요라고 했는데 남학생 둘이 쓴 문장이 조금 인상 깊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쌤 항상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친구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해라.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학생들이 저한테 선생님 항상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받아들여지는 무게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최선을 정말 다해야겠구나.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슬픈 친구가 없는 수업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상처받는 친구들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경험담인데 분노는 무능력의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아요. 준비되어 있는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고함치거나 떠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업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조금 무성의하게 수업에 들어갔을 때 대처도 잘 안 되고 그게 결국에는 수업의 질이랑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성실한 준비를 통해서 좋은 수업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 항상 조금 학습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학습 목표를 무조건 씁니다. 써가지고 출력해 놓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그 학습 목표를 담당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써가지고 같이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요즘에 기초생활 습관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무너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생활 습관 같은 것들 계속 반복해서 환기해주고 인성적인 요소들도 잘 안 되잖아요. 요즘 애들 경청, 정리정돈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는 거랑 그렇게 하지 않은 거랑 대단히 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할 때 끌고 가는 제가 이제 황금마차라고 부르는 건데 수업에 필요한 모든 용품들이 다 있습니다. 스피커, mp3, 체육 수업 시간에 그 종목과 연계되어 있는 만화책, 기타 등등.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4단짜리가 8만 원이면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쌤 말 맞다나 한번 사놓으시면 65세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재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전에 재능을 치면 선천적으로 주어진 능력 혹은 후천적인 어떤 훈련에 의해서 주어지는 능력의 총합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도 안 되는 게 많지만 하면 되는 것도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신설학교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신규로. 그래서 조금 그런 혜택도 있었는데 사실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서 일반화할 수 없는 수업인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실내조정 수업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양궁 수업인데 저는 좀 일반화될 수 없는 수업에 조금 일반화될 수 있는 좀 마음가짐을 좀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사례 발표 듣는데 선생님께서 연수 끝나고 자기 학교와 소속을 적으면 추첨해가지고 수업 기구를 빌려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썼습니다. 썼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희망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수업 꼭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직접 자차로 저희 학교까지 배달도 해주시고 이제 수업 그런 노하우도 공유해 주셔가지고 17년도에 한 달 정도 렌탈해서 재밌게 수업을 했고요. 현재는 시청체육과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저희 학교에 5대가 있습니다. 현재 수업을 하고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양궁 수업인데 양궁 수업 너무나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신설학교고 예산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마땅치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신규지 않습니까? 그냥 다짜고짜 대한양궁협회에 전화해가지고 수업하고 싶은데 활 4대만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당연히 응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때를 썼는데 응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지역 양궁협회 이런 데 다 알아봤는데 결국 응해주지 않아가지고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학교 체육 활성화 공모 사업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신규로서 한 번도 계획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간절한 마음을 계획서에는 담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계획서 양식을 바꿔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거의 구걸하다시피 교육청에 써냈어요. 그래서 뭐 체육교사가 노력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력이 많지 않습니다. 뭐 능력과 경험은 맨손 맨주먹이지만 열정은 많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신청할 겁니다. 내년에 안 돼도 내후년에 다시 신청할 겁니다.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으니까 제발 좀 기회를 달라고. 지금의 저의 열정은 체육교사가 되고 싶었던 이전에 간절함에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구걸하다시피 써가지고 다행히 그때 됐어요. 돼가지고 3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장학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주어진 양식은 꼭 좀 지켜주라고 이렇게 나중에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00만 원 정도 양궁 수업 하는데 조금 이제 보태 쓰고요. 지금은 17년도 이후부터 지금 19년도에는 10세트 정도 마쳤고요. 선생님들 학교 여건이 되시면 양궁 수업 꼭 한번 해보세요. 저 양궁 선출 아닙니다. 그냥 양궁 뭐 기껏 경험은 양궁 카페 가서 사장님한테 배운 게 전부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아름아름 이렇게 배운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도 수업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양궁 수업이 왜 좋냐면 선행학습 경험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친구들 그리고 운동을 못하는 친구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제가 해본 수업 중에 가장 아이들의 어떤 그런 반응이나 참여도가 좋은 수업이 아닐까.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세요. 네. 그래서 뭐 그 이후로 이제 돈의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돈의 맛을 맛들려가지고 공모사업이랑 공모사업은 다 신청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 했습니다. 된 것도 많고 떨어진 것도 많은데 떨어지면 항상 전화했어요. 장학사님한테. 저희 학교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떨어졌는지 알려주시면 내년에 다시 보완해서 신청을 할 테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일부러 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신규 교사로서 뭔가 노력해서 되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탄력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이랑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구들도 만들고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그래서 신규원 수업 갔는데 자유시간 절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시간은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도 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게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해가지고 왔는데 학교 현장에서 공 주고 놀아라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죽어도 자유시간 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항상 저도 연수회 배워서 학기 초에 처음 만나면 애들한테 초코바 자유시간을 다 나눠줍니다. 먹어라. 다 먹어라. 너희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먹는 자유시간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딱 시작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쓴 건데 체육교사는 수업을 할 때 그냥 수업만 해야겠다. 대충 공 주고 끝내야지 이런 생각만 하면 체육교사 말고 그냥 다른 직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나 절대 자유시간 주면 안 되겠구나. 또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힘든 체력 운동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갈수록 차시가 거듭될수록 아이들 동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카트라이더 보면은 막 지나가는 1위 팀한테 막 바나나 껍질 던져가지고 막 미끄러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벤치마킹 해가지고 수업을 해봤는데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엄청나게 힘든 운동인데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템 이렇게 만들어서 구간별로 뽑으면 다른 팀에게 이제 아이템을 자꾸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1등과 꼴등의 어떤 그런 격차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돼서 보는 친구들도 재밌고 하는 친구들도 재밌고 이런 식으로 조정 수업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뭐
한 1분만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 1분만 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의 올아웃 됩니다. 예. 학교 폭력 사안 많으신 학교는 여기 꼭 들어놓길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영상 그 학생이 만들어준 수업 사례 영상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한 학기 한번 꼭 수업 일기를 써가지고 애들한테 읽어줘요. 되게 용기를 내가지고 읽어줍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겪었던 그런 고충들, 어려움들, 그리고 뭐 기뻤던 순간들 그런 것들 소리내서 읽어줘요. 그럼 요즘 애들 그런 거 못 견뎌 하잖아요. 막 극혐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래도 읽어주면 아이들도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자기들도 이제 일기를 써주는데 사실 이렇게 안 쓴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냥 이런 자리에서 조금 좋은 샘플을 가지고 와서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 이게 왜 좋냐면 저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아이들이 체육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내가 똑같은 수업을 하거나 다음 학기 수업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대단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저도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면 일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도 하고요. 뭐 비포 애프터 초등학교 때 이제 수업 받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6년간 피구만 했습니다. 피구왕 통키가 될 뻔했어요. 막 이렇게 한 애들도 있어요. 막 초등학교 체육쌤이 너무 피구를 좋아하셔서 피구왕 통키가 될 뻔했다. 이렇게 쓴 애들도 있고요. 너무 남자 위주로 해서 힘들었는데 또 다양하게 하니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안전한 양궁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보기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준비를 하면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면 정서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행학습 경험이 없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도 누구나 다 재밌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양궁 수업 그래서 작년에 8세트 맞춰놓은 모습이고요. 올해는 이제 스테빌라이저랑 그런 것들 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2학기 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들은 교내로 열어줘야죠. 담임선생님들도 같이 껴가지고 열어주면 아이들도 되게 재밌게 참석을 하고 이제 이거는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구 수업을 하는데 야구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던질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되게 많아요. 야구가 매력적인 이유는 처음과 끝이 다른 상황들이 되게 많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근데 가르쳐줘야 될 뭐 배경 지식, 이론, 규칙, 문화들이 너무나 많아요. 야구가.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종현쌤이랑 만든 건데 수업 자격 능력 시험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수업 전반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5분 정도 할애해서 계속 알려줍니다. 누가 뭔지, 수가 뭔지. 컨퍼런스룸에서 오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10층으로 이동하셔서 프로그램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체육교사 축제에 오신 선생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10층 컨퍼런스룸에서 오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10층으로 이동하셔서 프로그램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되죠?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수업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끝나면 이런 학생들이 직접 오도도 짜고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야구장에서 구현되는 그런 문화들을 직접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야구장 가면 국민의례 합니다. 애국가 부릅니다. 실제로 저희도 애국가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야구는 작전의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기 전에 제출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빙고입니다. 빙고. 한 팀이 9명이니까 팀원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우리 팀이 출루에 성공했거나 안타에 성공하면 체크. 한 줄 완성되면 플러스 1점이에요. 그럼 이게 총 8빙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플러스 8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판에 역전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MVP랑 유망주 제도를 써가지고 상대팀에서 지목을 합니다. 남학생들 중에서. 그러면 MVP의 어원에 대해서 알려줘요. 가장 가치 있는 선수다. 너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 배트를 거꾸로 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배트를 거꾸로 들고 쳐야 돼요. 잘 치는 친구들은 정말 잘 칩니다. 그리고 유망주로 주목이 되는 친구들은 여학생들이 테니스 라켓으로 치거든요. 그러면 테니스 라켓으로 칩니다. 남학생들도. 그리고 이거는 주사위인데 한 경기에 한 번 주사위 찬스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안타가 됐다는 전제하에 주사위 숫자 나온 만큼 출루를 허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보지 못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야구 수업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최소한의 그런 문화,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한 학생들에게 구속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행평가에 넣어요. 팀 수행평가로. 그래서 야구 그런 관련된 용어들 같은 거 다 알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수업을 계획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야구는 날려버리는 거니까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뭐냐, 날려버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요즘에 겪는 어떤 어려움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 교우관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리고 엄마와의 어떤 그런 갈등, 뭐 헤어진 여자친구 뭐 그런 것들 적습니다. 그리고 다행시 이런 것도 적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1년에 2번 정도는 아이들을 꼭 야구장을 데리고 갑니다. 야구장에서 그런 그 잠실의 뜨거운 함성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야구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스포츠 리그 지원을 운영하는 애들이랑 항상 학교 예산으로 야구장을 갑니다. 2017년부터 1년에 2번씩 갔고요. 잠실, 뭐 고척 이렇게 해서 갔고요. 네, 빨리 마무리를 해야 돼서 하지 않은 것들을 하려면 항상 관리자분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라는 곳은 굉장히 좀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좀 거부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명백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조금 돌파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는 평창올림픽 간다고 했을 때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교육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1,6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조금 이렇게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설득 끝에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지원 받아서 이렇게 방학 때 학생들이랑 나와서 간식도 직접 제가 다 포장하고 새벽 5시에 직결했어요. 새벽 5시에 직결해서 평창 하프파이프 이렇게 재밌게 다녀왔고요. 여기 저 TV에서 우연히 나온 그런 화면이고 밥값만 160만 원 나왔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복사콜 마라톤 대회라고 해서 이제 애들 데리고 또 나갔다 왔고, 그러니까 이런 학교 밖의 체험 활동들도 경험시킬 수 있는 친구들의 어떤 그런 그런 대상이 적어서 그렇지 가면 되게 좋거든요. 가서 좋은 기억들이, 그런 것들이 학교 생활을 조금 건강하게 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회가 되면 자꾸 학교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부스도 만들어주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마라톤도 나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50명 정도 데리고 인천 계양체육관 프로야구 관람 이렇게 했었고요. 가니까 이제 단체 티셔츠도 거기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수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쓴 건데, 결국에는 조금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꽃은 뭐 언제 피어도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두어드리는 것은 친구들의 몫이지 저희의 능력을 벗어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5년,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15살이에요. 그러면 15년간 살면서 굳어져온 삶의 관성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한 학기 또는 1년의 짧은 호흡으로 바꾼다? 저는 사실 그거는 되게 뭐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졸업하고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그냥 저희는 자꾸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던져주는 역할이지 않을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 수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적는 친구인데 전학 온 친구예요. 체육 수업 너무 싫어, 왜 하는지 모르겠어. 전학 왔어. 너 때문에 더 싫어졌어. 이겁니다. 요약하면 너 때문에 더 싫어졌어. 나는 체육 수업 전날에 잠이 안 와. 노력은 재능을 이길 수 없어. 내가 위에 나가면 재밌고 재미가 없어. 왜 하는지 모르겠어. 좋은 체육 수업이란 무엇인가? 논술형 평가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마다 피고하면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남겨줬다. 네가 그 기분을 알아? 나는 그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거지가 된 것 마냥 너무 슬펐어. 난 체육이 너무 싫어. 이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체육 수업 전날에 잠이 안 온대요. 학교 안 가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좋은 체육 수업이란 억지로 시키지 말아야 된다. 누가? 체육쌤이. 제발. 자기가 좋다고 해서 남도 좋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정도를 지켜서 해야 한다. 쓸데없이 열정만 많으면 주위 사람들도 고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하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친구가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주눅 들었어요. 위축되고 내가 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 죽겠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하나 있으면. 근데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했어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달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저랑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요. 저랑 우연히 만나면, 지금도 만나면 저 체육생한테 인사할까 말까 그런 어중간한 사이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 무슨 일인지 졸업하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걸 주고 왔어요. 뭐 이렇게 선생님 같은 체육쌤 또 없을 거예요. 학생들 의견 반영도 잘 해주셨고, 지금 생각해보면 옥길 중 체육 시간에 투덜거렸던 저를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워요. 자기가 있는 고등학교로 와주세요. 이걸 딱 썼는데,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조급해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는 게 우리가 가장 필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또 다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나를 더 나은 체육교사가 되고 싶게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되게 많은데, 그죠? 근데 이런 사진 보면 되게, 그래서 정리하면 아이들과 함께했던 값진 시간들, 소중한 추억들, 마음 안에 씨앗이 되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보탬이 되길 소망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결핍과 경솔한 부분들을 더디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지닌 학생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것들을 온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나 자신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해 봅니다. 늘 학생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의 올바름에 선명한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허세 가득한 글을 SNS에 쓴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업에서 결국에는 온도를 교환해야 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사실 졸업하고 나면 수업에 대한 기억을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제가 수업을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졸업한 친구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만 기억을 해요. 저 사람이 종치기 전에 들어온 사람인지 종치고 난 이후에 들어온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않은 것들을 하려면 견제가 계속 들어오죠. 니만 뭐 체육 선생님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것들을 병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좋고 좋은 것들은 힘들고 귀찮은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힘든 길도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조금씩 걸어 나가면 훨씬 더 이렇게 밝은 현장을 이렇게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책에서 읽은 건데 저희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3분의 1을 자는 데 쓴대요. 그죠? 8시간 정도 잔다고 하면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일이 즐거우면 인생의 어떤 그런 절반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도달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늘 체육교사가 되고 싶었던 이전의 마음가짐으로 체육교사가 되고 난 이후의 삶을 좀 채우고 싶은 그런 나름의 어떤 소신과 개통 철학이 있고요. 그리고 직업 자체가 꿈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호흡하면 그것들이 각자의 태도와 그런 올바름들이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